오래간만입니다. 조영기 통일꿈틀. 오늘은 제가 통일꿈틀한 지 50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 유럽 순방을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치명적 착각이 부른 외교 실패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9박 7일 동안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최대의 성과라고 국민들에게 선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외교적 실패인 것 같아요. 북한을 믿는다, 김정은의 말을 믿는다 라는 거가 치명적 착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그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유럽 순방은 북핵 폐기를 위한 안보 외교보다는 제재 완화 세일즈를 해주는, 또는 거기에 치중한 외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사회에서 또 한 번 회자되었던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의 최고 대변인이다라는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소위 말하는 아셈 국가들과 51개국이 여기서 모였는데, 그때 프랑스도 가고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 교황청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아셈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셈 회의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CVID예요. 북핵 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북한을 지원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것이 북핵 폐기를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셈 51개국의 참가국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 이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셈에 참여한 국가들은 대량 살상 무기, 여기 생물학 무기, 또 화학 무기 같은 이런 거, 그리고 탄도 미사일도 CVID 방식으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추가했습니다. 왜 CVID라는 거를 강조했을까요? 물론 조금 이따 제가 이 CVID를 강조한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은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됐을 때라는 전제를 달고 북한의 대북 지원,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를 관련국에 요구를 했지만, 국제사회는 이거와 다른 거를 내놨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제사회하고 우리 한국 정부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식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소위 말하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셈 국가들이 강조했던 거는 북핵 폐기인데, 이때 왜 CVID를 강조했는가? 바로 북핵 폐기의 핵심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의 해체, 핵 관련 물질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CVID를 강조한 것은 바로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도 검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CVID는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반출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해체된 단계가 CVID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국제관계와 관련된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과연 북핵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국가에서 그 외교적 행보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사회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국제공조와 대북 제재에 의한 CVID 원칙만이 북핵 문제를 폐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북핵 폐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북 제재이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런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민족 공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민족 공조라는 그의 공통 분모에는 자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북한도 자주라는 단어를 쓰고 한국도 자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주의 단어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자주라는 의미를 금년 신년사에서 핵이 있는 상태에서 민족 공조를 강조했고, 김정은이가. 그리고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에서 자주라는 단어가 공통분모로 나타났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북한 간에 자주 노선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민족 공조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2018년판 신자주 노선을 강화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안이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이런 민족 공조를 강화하는 듯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만 해도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소위 말하는 이 패러다임이 선남북관계 발전 후 북핵 폐기라는 패러다임인데,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선 북핵 폐기 후 남북관계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데, 최소한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라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과속한다, 질주한다라는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판문점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 사회에서, 미국에서 물론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북한은 1년 이내에 핵폐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한 핵폐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 증명한 CVID가 핵무기가 반출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해체되는 그 단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신고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접어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1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라는 단어가 한 2달 만에 또 바뀌었어요. 9월 6일 날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갔다 와서 한국에서 한 이야기가 트럼프 임기 이내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이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지 국회에서 따지지도 않고 또 질문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는, 유럽 가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년 이내 또는 뭐 트럼프 임기 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벌써 핵신고가 되고 폐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단계인데 아직도 그런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실무회담에도 나오지 않고 뭐 뒤로 뻗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핵폐기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북한 비핵화의 길은 민족 공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조 공조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5분의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에 외교 행보를 한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외교적 실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비핵화에 대한 문제는 잘 진전될 것이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만 정말 진전될 건가 안 될 건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교황이 방북을 하겠다라고 성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황이 갈 길은 매우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황의 방북이 계기가 돼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황의 방북의 길은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저는 교황의 방북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황의 방북은 교황이라는 자체가, 가톨릭이라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유, 민주, 뭐 평등, 인권의 문제가 혁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종교가 없는 이 땅에서 또 교황의 방북을 체제선전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저의 고민,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가 있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라고. 빌리 그라함 목사가 1992년, 94년 그 북한을 방북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조선인민들은 김일성을 하늘처럼 받들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 성경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정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북한은 이렇게 김일성을 하늘처럼 받들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성경책이 필요한가?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교황 방북과 관련돼서 최근에 노동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사랑이 국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는 김일성 주석께서 내놓으시고 실천하는 것이 국책이다. 국가의 책무이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인민대중의 수령이, 내수가 누구냐? 바로 김일성이다. 교황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우리 교황 방북을 찬성을 하지만 방북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근원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또 북한의 선전선동에 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소위 말하는 체제선전에 농락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시 화제를 좀 바꿨어요. 남북한 간에 지금 이 화속을 내는 과정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두르지 말라. 잘 될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도 없고 인질들도 돌아왔다. 그리고 미 행정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구도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연내에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은 고사하고 종전선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사하고 지금 미북 정상회담도 내년으로 미루어졌다.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제재 효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북한 경제를 압박한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을 압박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돼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내놓기 이전에는 응답을 하기 이전에는 미북 정상회담은 계속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어요. 조선중앙통신에서 10월 20일 날 보도를 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네 번째로 북한을 방북했을 때 폼페이오에 대한 얼굴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폼페이오는 내부적으로는 북한 가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는 투명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 투명한 얼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대변하고 있다. 대변하고 있는 단어다. 대북 제재가 북한에 굉장히 큰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첫 번째는 김정은이가 죽든지, 두 번째는 밀리터리 옵션을 해서 관련되는 곳을 전부 다 시설을 전부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대북 제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저는 대북 제재,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북 제재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치명적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또는 김정은이의 의지가 이렇다라는 거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선의를 가지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선의만 믿어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비핵화 신의만 믿고 우리 대통령이 비핵화해서 LG를 한 것, 어떻게 제재 완화 또는 대북 경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LG 외교를 한 것은 치명적 착각의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 착각이 대북 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우리가 이런 치명적 착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국조공조의 구조적 허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벌써 우리 지난 4월, 5월에 굉장히 또 논란이 되었던 석탄 반입하고 뭐 또 원유 밀반출하고 이러는 것이 중국 아이들, 러시아에서는 한국이 최대 위협 국가인데 벌써 제재 완화에 동참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제재의 구멍을 지금 허점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 대북 제재의 치명적 착각에 의한 대북 제재의 혼란이 가중되면 될수록 저는 이렇다고 봐요. 한미동맹은 분열되고 국제공조의 구조적 허점은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북핵 폐기의 길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이런 치명적 착각에 의한 외교적 행보를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